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신소재공학과 고분자공학 전공에 대해 다루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소위 말하는 전화기 중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에 대한 열풍으로 수험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전자공학, 전기공학, 전자전기공학 전공에 대해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전부터도 꾸준히 인기가 많았던 전공이기는 한데 앞서 말씀해드렸듯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 전자 관련 기술이 유망해지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인기에 의해 반도체 관련 학과, 모빌리티 학과 등 따로 첨단 학과가 빠져나오게 되면서 해당 학과들과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는 등 전기, 전자공학 관련 전공과 관련하여서는 고려할 사항이 어느 정도 있으니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기, 전자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이 콘텐츠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전자공학, 전기공학, 전자전기공학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주요 대학 전공 모음입니다. 전자 키워드에는 전기, 전자공학이, 전기 키워드에는 전자전기공학이 들어있겠지만 전자공학과와 전기공학과 및 전기전자, 전자전기공학과를 분리하여 보고 싶으신 수험생들을 위해 키워드를 나누어 두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처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가 합쳐져 설립되었지만 학과명 자체에 전기공 또는 전자공이라고 들어가 있지는 않은 모집 단위도 있어서 전기공학, 전자공학이 아니라 전기, 전자로 키워드를 설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 관련 전공들입니다. 전기공학과와 전자공학과의 차이, 전기공학과와 전자공학부를 합치게 된 트렌드 등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반도체 튜토리얼 5편인 전기, 전자공학 전공 기반 반도체 공학 분석 콘텐츠에서 설명해드렸으니 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공학, 전기공학, 전자전기공학 관련 전공들이 2025학년도 전형 및 2023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면 역시나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이 입결이 1.1x대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이 1점 초중반대로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도 합격자 내신 50%컷 성적이 1.46등급으로 높은 편입니다.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역시 1점 중반대의 입결이고요. 일반적으로 서울대학교, 인서울 상위권대학, 수도권대학, 지방소재대학으로 입결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기, 전자 관련 전공 중에서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는 지방소재 대학임에도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2합 7과 2합 8로 훨씬 널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을 기준으로는 웬만한 인서울 대학만큼의 입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남 나주로 이전하게 되면서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입학 시 한전 입사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웬만해서 전자공학, 전기공학, 전자전기공학 관련 전공은 입결도 높고 인기과입니다. 공과대학 내에서는 물론 자연계열 모집단위 전체를 놓고 봐도 입결이 상단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요 인서울대학 전자전기공학 관련 전공 진학을 희망할 시 웬만해서 1점대 내신을 챙겨두시기를 바란다는 점과 함께 그 중에서도 입결이 높은 전자전기공학 관련 전공인 만큼 본인이 지원하실 전공이 지난 3개년 입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여부, 전형 요소 등을 꼼꼼히 챙기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직전 콘텐츠인 신소재공학, 고분자공학 분석 콘텐츠에서 신소재공학 관련 전공도 진출 분야가 넓다고 말씀해드렸는데 전기, 전자공학 관련 전공은 가히 어나더 레벨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진로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 분야가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시스템 온칩, 초대규모 집적 회로에 해당하는 BLSI를 연구할 수 있으며 전기, 전자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이 진로 분야를 반도체로 연결하는 방법 또는 설정할 수 있는 진로 주제에 대해서 이 팀장이 전기, 전자공학 기반 반도체 공학 콘텐츠에서 설명해드렸으니 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와 비슷한 맥락으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유기 전자재료를 주로 활용하는 디스플레이에 활용되는 소자 재료를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이 각광받다 보니 해당 진로를 선택하려는 이들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아날로그, 디지털 통신, 신호 처리를 연구할 수 있으며 전자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 역시 전기, 전자공학 전공이 주요 연구 분야에 해당합니다. 컴퓨터공학과 관련해서는 컴퓨터공학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AI를 배울 수 있고 인베디드 시스템, 시스템 아키텍처 등을 연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기공학과 관련해서는 전력이 분배나 설비, 스마트 그리드 등 전기 및 전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학습합니다. 요새 각광받는 전기차, 스마트 모빌리티 등등 역시 전기 에너지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전자공학 전공이 여러 연구 분야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 잘 보시면 여러 공학 학문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해드리자면 전기전자공학부에 입학해서 전자재료 연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는 신소재공학부와의 접점이, 소프트웨어 분야를 파고들고자 한다면 컴퓨터공학부와의 접점이 생기는 식으로 말입니다. 한편으로 이는 컴퓨터공학부나 신소재공학부에 입학했을 때는 전기공학이나 직접 회로에 대해 배우기 어려우나 그 반대는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으로서 자신이 진로에 대해 열심히 고민해 보았지만 진짜 잘 모르겠으면 일단 전기전자공학 전공을 선택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입시를 위해서든 여러분이 향후 적응을 위해서든 전기전자공학 전공에서는 수학, 물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화학도 중요하니 적어도 해당 과목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학생들이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과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전기전자공학부에서 1학년 때는 기초과학 등 교양 지식을 쌓고 2학년 때는 전공 기초 과목을 들은 뒤 3, 4학년 때 세부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처럼 분야가 방대하다 보니 개설 과목이 흩어져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야의 과목을 많이 듣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전기공학부의 경우 물론 취업에서의 정통 강호로서 학사 취업을 하는 이들도 많지만 자신이 선택한 분야의 심화 연구를 위해 대학원 과정을 밟는 학생들도 많은 편입니다. 막연하게 전공을 탐색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전자전기공학 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입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팀장이 콘텐츠의 초입에서도 언급했듯 그리고 석 소장님께서 재작년에 합격자 분석 콘텐츠에서 언급해주셨듯 전자전기공학 전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주목을 받으며 해당 전공에서의 세부 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독립학과들이 꽤 생겨났습니다. 반도체 관련 학과들은 물론이고 최근 연세대학교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고려대학교 차세대 통신학과 등 계약학과도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이었다면 전자전기공학 전공에 모두 몰렸을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흩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전기전자공학 전공에 두루 흥미를 느껴 해당 전공을 노리고 또 파온 학생들은 특정 학과나 전기전자공학이 세부 분야를 확실히 정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여 높은 전공 적합성 및 전공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첨단학과나 계약학과 등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입결이나 특정 진로로만 목표를 한정하고 싶지 않은 등의 심경의 변화로 인해 전자전기공학부에 지원할 경우 전공 적합성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으나 왜 해당 학과에 안 갔지 하는 의문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서 여러분이 지망하시는 분야의 연구실이 있는지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것은 정말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바이오나 이공학과 관련해 생체 소자나 생체 신호를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이오 분야에 대한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전자전기공학 전공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특히 지원 대학에 관련 학과가 버젓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의 경우 융합전자공학부, 전기생체공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 전공, 전기생체공학부 전기공학 전공이 모두 존재하는데 생체 신호 처리에 관심 있는 학생이 다른 모집 단위에 지원한다면 학교의 학과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았는지 의심이 생길 수 있고 꼭 맞는 전공에 지원했을 때보다 전공 적합성에서 그렇게 이점을 보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케이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전기전자공학 전공이라는 본질에 맞추어 전자 또는 전기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 두고 해당 모집 단위에 대한 지원 당위성도 철저히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전자공학 전공을 지망하시는 여러분께서 생활기록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 말씀해드리자면 일단 내신을 잘 따시기 바랍니다. 말씀해드렸듯 전기전자공학 전공은 인기과에 입결이 높은 과기도 하고 특히 수학, 물리, 화학 과목이 성적 관리를 잘 해두어야겠죠. 웬만해서 물리학 1, 2도 꼭 이수해 두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비교과의 경우 전자전기공학 전공이 전공 기초 과목이 보통 현대물리학, 기초회로이론, 디지털 아날로그 회로, 전자기학, 신호 및 시스템, 프로그래밍 등에 해당합니다. 공통으로 일단 회로 과목이 많으니 회로 관련 경험을 많이 쌓아두면 두루두루 유용하겠습니다. 가장 익숙하고 접근성이 좋은 것이 아두이노를 활용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베릴로그, 피스파이스 등 회로 시뮬레이션 툴, 매트랩도 다루어 볼 수 있겠으나 필수적이라거나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여건 및 역량이 되면 그리고 실제로 흥미가 있다면 경험을 쌓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신호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께서 푸리의 변환에 대해 많이 탐구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푸리의 변환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적 사고가 꽤 필요한 만큼 신호 처리 분야를 지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수학에 대한 역량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린다는 점도 살피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기전자공학의 경우 원자핵공학과 토목공학과 등 일부 전공을 제외한
한다면 어떤 전공으로든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전공이 됩니다. 또 최근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흐름에 가속을 달아준 것이 바로 반도체와 같은 전자전기 기술이었던 만큼 첨단 기술에 있어 전자전기 전공은 정말 빼놓고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이처럼 매력적인 전자공학, 전기공학, 전자전기공학 관련 전공을 지망하시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